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실용경제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우리 7차 시 왔고요. 7차 시 오늘 주제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소비자로 주로 많이 아직까지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사회생활에 그런 경제생활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할게요. 우리 목차 먼저 살펴볼 건데요. 목차 첫 번째로는 소비자의 권리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요즘 여러분 많은 물건 살 때 그쵸, 전자상거래 정말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혹시 내가 뭔가 물건 샀을 때 피해를 구제받아야 될 때 어떻게 이걸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받은 학습지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실용경제 교과서 함께 읽기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어머니는 1월 초에 방문 판매 사원의 권유로 학습지를 1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했다. 나와 있고요.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고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해약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습지 회사에서는 이미 우체국에 1개월분 학습지를 보냈기 때문에 또 압력솥이 사은품으로 제공됐는데 이게 뭐 17만 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된다라고 조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위의 사례에서처럼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흠이 없더라도 중도의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생각하시는 것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조금 더 알차고 풍부한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 구입 시에 일단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때요?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지금 두 번째처럼 소비자의 필요나 욕구는 항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그 환불을 받고서도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난 이거 물건을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환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 자, 위의 사례에서처럼 업체가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유롭게 말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요거 좀 쉽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역시 채팅창에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꼼꼼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일단 저도 계약서나 상품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좀 낭패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봐야 돼? 일단 우리 물건을 살 때는 계약서나 상품 약관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 정말 나는 꼼꼼하게 확인했고 하지만 물건에 이상이 있고 내 마음은 이제 들지 않아서 나는 이 물건 더 이상 사고 싶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업체에서 거부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쵸, 소비자권리위원회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단체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쵸, 민사소송으로 간다거나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뭔가 첫 번째 사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구입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이나 그런 재질들 그리고 기능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도 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습관이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갱님, 우리 호갱님 이렇게 하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이제 호갱이라는 단어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갱은 무엇인가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검색해 왔어요. 호구와 고객을 합친 말이다. 그래서 어수룩해서 속이기 쉬운 손님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사실 뭐 휴대전화 구입할 때 사실 제일 많이 호객님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트도 있어요. 이렇게 호객님, 우리 호객님이라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또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도 굉장히 인기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사실 호구 고객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래 정보가 많아지고 소비자들의 어떤 서로 집단성이 커질수록 저는 더더욱 이 소비자들의 권리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사이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소비자의 권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점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자, 일단 국가는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소비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는 사실 소비자 행정과 소비자 운동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와닿지 않죠, 친구들? 어떤 건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국제 소비자 기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구들에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국제 소비자 기구는 어떤 단체인가 먼저 살펴볼 거예요. 보시면요, 1960년대 일단 선진국의 소비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국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품의 비교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소비자의 정보를 교육하는 거. 정보는 핵심이죠, 사실. 정보화 사회에서 지금 너무나 핵심인 정보를 서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저개발국의 소비자 특히 교육하는 것, 그리고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국제 소비자 기구 CI 이 기구에서 달성했던 업적 중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선언했다라는 점입니다. 소비자의 8대 권리가 무엇인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안전의 권리, 그리고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그리고 생활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 그리고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이제 국제 소비자 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소비자의 8대 권리로 주장했던 것이고요. 사실 선언했던 권리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지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따지고 있으니까 똑똑하게 잘 행동해라 이렇게 이제 약간의 무언의 압박 아닌 압박, 약간 그렇죠. 그런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쭉 제시를 해줬었고요. 네, 그래서 방금 봤던 소비자의 어떤 권리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법으로 규정을 해서 아예 명시화 해놨습니다. 명문화 해놓은 것이죠.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거래 상대방이나 구입 장소나 가격, 거래 조건 이런 것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요.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같은 것들에 나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5번에 내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은 이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소비자 기본법에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보험을 만약에 내가 들겠다, 보험을 막 소개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한 약관이라든지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그리고 보험에 보장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정확히 제공을 받아야겠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가격에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 물품들을,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내가 정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 우리 가습기, 살균제 한참 떠들썩했던 이슈가 있었죠. 그런 것들처럼 내가 어떤 그 물품에 의해서 내가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정말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 기본법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도 있어요. 6번, 8번까지 나와 있는데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고요. 7번에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당연한 민주주의의 어떤 권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8번에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비자 기본법은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가, 친구들? 네이버에 정말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이버 우리 초록창에 소비자 기본법 이렇게 치시면요. 법률 정보라고 해서 밑에 나옵니다. 여기.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 클릭 하시면은 들어가져요. 너무 놀랍죠, 친구들? 우리 검색할 일이 거의 없었을 단어였을 텐데 실제로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띠링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새 창으로 열리고요. 새 창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로 연결이 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말 강추하는 사이트인데 저도 가끔씩 뭔가 제가 어떤 재산상의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법령에서 찾아봅니다. 나의 어떤 그 경우에 해당되는 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이런 법이 있나? 궁금한 게 있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시면은 법령이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 가능하다는 거. 모두에게 열려있는 온라인 사이트니까 꼭 잘 활용해 보시고요. 여기서 역시 소비자 기본법 그대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더 꼼꼼히 읽어보시면 더 많은 공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내용 넘어가서 또다시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더 와닿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7대 앱마켓이 유료 앱 구매 시 앱 정보, 판매자 정보, 환불 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결제 등 보편적 결제 수단의 선택이 제한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미흡했다는 거죠. 미흡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앱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계약 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이렇게 불공정했던 거래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겠죠? 이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공정위에 신고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고를 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구매 절차뿐만 아니라 대부분 앱마켓의 이용 약관 자체도 지금 기업 위주다.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는 제한되어 있거나 침해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수의 불공정 조항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 글을 참고했을 때 앱마켓에서 앱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최소한 내가 요 정도는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들. 이거 우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많이 구입했죠, 친구들? 어떤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됐었나요? 그쵸, 저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또 가끔씩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냐? 저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상세 정보 일단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이거 확인하지 않는 친구도 거의 없을 텐데. 또 사진, 우리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도 거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친구들.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랑. 그래서 사진만 봐도 조금 느낌이 좀 괜찮다, 느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상세 정보가 좀 많은 페이지가 많은 곳일수록 어때? 더 내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리뷰 정말 중요하겠죠. 요즘엔 또 리뷰를 이제 돈 내고 약간 포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해서 좋은 리뷰들을 받아내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리뷰를 참고할 때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제 친구가 알려준 좋은 꿀팁 중에 하나인데 리뷰를 제일 안 좋은 것부터 검색해보는 거예요. 낮은 별점 순. 그래서 낮은 별점이 낮은 별점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내 것인 것.
이런 것들은 괜찮다. 하지만 낮은 별점에서 막 욕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정말 허용할 수 없는, 내가 너무 화가 날 만한 그런 내용이다 하면 이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 볼 수 있겠고요. 또 계약 조건 이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죠, 친구들. 네, 당연한 얘기이고요. 자, 2번 볼게요. 2번. 앱마켓에서 앱을 구입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친구들? 있으면 이야기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당한 온라인에서 거래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그쵸? 내가 원했던 배송 날짜까지 물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난 당장에 필요한데 당장에 필요해서 그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주문했는데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가끔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좀 따지기도 하고 뭐 또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그쵸, 조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사례들 중에서 정말 최악의 사례가 있었어요. 최악의 사례. 이걸 한번 공유를 하고 가려고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좀 약간 경각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담임했던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선생님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막 울면 거의 이제 눈물을 그렁그렁한 상태에서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방탄소년단처럼 BTS처럼 이제 유명한 아주 인기가 많은 그 콘서트를 예매를 한 거예요. 가수의 콘서트를 예매를 했는데 어떻게 돼? 이제 콘서트에 예매에 실패한 거죠. 소위 말해서 이 티켓팅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인터넷 중고나라 평화로운 중고나라에 가보니까 암표를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표를 봤는데 가격이 괜찮았던 거예요. 조금만 더 이제 웃돈을 주면, 많이 아니고 조금만 더 웃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알바했던 비용까지 탈탈 모아가지고 싹싹 긁어서 이제 그 티켓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쵸, 티켓을 넘기기로 했던 그 암표상은 종적을 감추었고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 이거 올렸대요, 카페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200명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고소하겠다 해서 실제로 고소를 했고요. 찾았어.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었는지 찾아냈는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 사기를 친 비용,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경찰에서도 사실 그 돈 어쨌어? 이렇게 했을 때 그 돈 다 썼는데요. 이미 다 빚 갚았는데요. 뭐 다 써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어떻게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제가 했던 사례처럼 아이돌 콘서트, 뭐 야구 등 어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티켓에 대한 암표상들이 아직도 느슨한 법망 안에서 규제 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해가 고스란히 다 피해자의 몫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온라인 암표 정말 금지해야 된다. 절대 사지 말자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돈 아끼려고 조금 이제 우리 오빠들 보려고 하다가 언니들, 누나들 보려고 하다가 정말 돈을 크게 잃을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꼭 친구들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제가 가르쳤던 제자의 사례가 뉴스에도 났어요. 뉴스에도 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쵸.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서 돈만 챙기 10대. 무려 10대였어, 이게. 이 놀라운 친구. 네. 말도 안 되죠. 19살짜리 10대가, 그쵸. 지금 BTS 콘서트 티켓과, 온라인 게임인 테일즈 러너, 게임머니, 이런 것들 판다는 글을 올려놓고 거의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종종 있다. 여러분도 꼭 조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상세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 우리 두 번째 전자상거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여러분도 아마 익숙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 볼게요. 전자상거래란 무엇일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전자상거래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온라인에서 물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이 전자상거래라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은행동으로 옷 사러 가고, 그쵸, 우리 시내로 옷 사러 간다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죠? 다 인터넷으로 옷을 사거나 뭔가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영어로는 이거 뭐라고 하냐, 이커머스, 네, 인터넷, 네, 아니고 네, 이커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지털을 활용한 상거래 방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화, 네, 재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굿즈라고 했죠, 굿즈. 아이고, 잘못 썼네요, 굿즈. 그리고 용역,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가 되겠죠. 네, 서비스. 네, 그래서 뭐 그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거래할 때 그 전부나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상행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그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냥 온라인, 네, 인터넷 강의 말고도 취미 강의들도 뭐 클래스 101 같은 것들로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서비스와 그런 굿즈, 상품들이 다 인터넷상으로 거래가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 유형들을 좀 정리하고 갈 건데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 요거 진짜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B2B, B2C, 네, C2C, B2G, G2B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겹치는 단어들 좀 같이 볼게요. B가 있죠. B가 많이 나오고요. B, 그 다음에 또 C가 많이 나오죠. C. 네, B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쵸. 네, G가 나옵니다. G. 각각 무엇이냐? B는 무엇이냐? 비즈니스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기업이죠, 사실상. 기업을 얘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C. 뭘까, C? C는 컨슈머. 네. 네, 소비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B2B라고 하면 뭐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기업에서 기업으로 가는 거. 그래서 기업 간 거래라고 한다면요. B2C는 뭐예요? 지금 비즈니스 투 C, 컨슈머가 되니까 비즈니스, 기업에서 컨슈머. 그쵸? 소비자에게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투. 이게 바로 그냥 투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쉽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가 B2C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C2C도 있죠. 이건 뭐예요? Consumer to Consumer가 되니까 소비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제일 요즘 많이 쓰는 당근마켓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이 아니죠. 둘 다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내가 쓰던 물건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판매하는 행위 C2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G는 뭐냐? G. 네, G. 네. G는 government를 얘기합니다. government. 그래서 G는 네, 정부를 얘기해요. 정부. 우리 국가. 네, 국가. 국가가 바로 네, government. G가 되겠고요. 그래서 B2G는 뭐야? 그러면 비즈니스가 정부에게로 가는 거, 기업과 정부 간 거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부 사업을 공개 입찰을 해서 막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입찰을 받는 것을 얘기하겠고요. G2B는 그쵸, government to 비즈니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 간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걸 좀 가지고 왔어요. 작년에 사실 이 기업이 급성장했어요. 정말 급성장했는데요. 저는 한 2018년도에 제가 근처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이 선생님 당근마켓이라는 게 있대.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되게 신기하게 한번 접해봤었던 그런 것이었는데 작년에 2020년 코로나를 맞이해서 정말 급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급성장했냐? 지금 중고나라의 20년 아성을 뚫어냈다. 신흥강자 당근마켓. 네, 당근하는 그 당근이 지금 이겼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당근마켓이 바로 무엇이냐? 전자상거래 중 C2C라고 할 수 있겠죠. Consumer to Consumer.
그러니까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또 봤던 뉴스 중에서 정말 기겁한 뉴스.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세상에 이 정도로 요지경인가? 했던 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여러분도 안 봤을 거예요. 그쵸. 당근마켓에서 애기를 팔겠다. 이렇게 했던 게시물 올라왔었고요. 심지어는 그쵸. 저는 너무 충격이어서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근마켓에서 우리 담임선생님 팔겠다. 우리 선생님 팔겠다.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재미없는 선생님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올라온 게시글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C2C가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도 해기망측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좀 문제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자상거래의 장단점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장점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쵸? 일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야. 그래서 저는 사실 전자상거래를 가장 많이 활용했던 때가 바로 제 고3 담임을 할 때. 고3 담임을 하고 나서 야자가 끝나고 나서 야간자 학습을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은 거의 10시, 11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막 너무 억울한 거야. 이렇게 내가 하루를 마감할 수 없다.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때 우리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 무엇입니까, 친구들? 우리 치킨도 있지만 또 소비. 뭔가 물건을 사는 게 또 큰 행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말 전자상거래를 많이 했어요. 전자상거래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자를 한 감독을 한 몸을 이끌고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물건 주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장점 맞겠죠, 친구들? 그다음 재화에 대한 비교 분석이 쉽다. 우리 네이버 비교 쇼핑 비교 하는 거 요즘에 정말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인데 다나와라고 다나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정말 다 나옵니다. 심지어 이 다나와라는 사이트는 그쵸, 이 재화 상품에 대한 상품 가격의 비교 분석만 해주는 사이트인데 이 기능으로 주식회사로 상장까지 했어요. 지금 코스닥에 들어가 있을 텐데 아마도 주식회사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업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결제와 배송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배송 어디까지 왔니?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간 유통 단계를 절약해서 가격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웬만한 건 사실 인터넷 사는 게 더 싸죠. 그렇지만 배송 기다려야 되고 배송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사는 거지. 사실상 싼 거는 인터넷이 훨씬 싸잖아요. 직접 봐서 상품의 상태를 보고 사야 되는 게 아니라면 다 보통 이제 인터넷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장점 중 하나가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작이나 제가 영어 회화를 정말 잘하고 싶어가지고 전화 영어를 잠깐 했었어요. 전화 영어. 영상으로 이제 저는 영상으로 하는 그 전화 영어를 했었는데 영상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얼굴을 보면서 목소리를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한국에 있고 그 영어 선생님은 뭐 미국에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1대1로 서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맞춤형으로 또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전자상거래 장점이 되겠고요. 다음 단점도 있겠죠. 물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분쟁이 나타났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조치가 잘 안 될 수 있다. 일단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고 서로 사실 그냥 쇼핑몰 폐업해버리면 그냥 그만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개인 간 거래였을 때 다양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아까 당근마켓 예를 들었었죠. 그다음 보안 기술 미입했을 때 해킹 우려기도 한다. 이런 것들 제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소비자 피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일단 어떤 것일까? 우리 물품을 뭔가 내가 사용할 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품이 불량하거나 또는 부당 거래가 있거나 계약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금전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피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피해를 다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피해는 생긴 뒤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사전 예방. 그러니까 사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돼. 정보가 생명이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서 합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우리 소비자 정책이나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안전 기준을 또 설정해서 국가가, 정부가 인증을 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안전해. 이거 써도 돼. 이렇게 인증 표시를, 마크를 줄 수도 있겠고요. 또는 허위 과장 광고를 했을 때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너무 많이 하죠, 친구들. 요즘 먹방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쵸.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식품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을 때 바로 훅 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당연히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표시를 정확히 하는 거,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요즘에 또 중국산 알몸 김치가 막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다,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가끔씩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보통은 전화를 해서 열심히 따지고 열심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뭐 환불을 받거나 반품을 받거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힘들다, 이게 말이 안 통한다 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을 행해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소비자 상담센터, 기업의 상담센터에 먼저 전화를 할 수 있겠죠. AS를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AS를 요청할 수 있겠고요. 또는 피해 보상 기구들을 통해서 기업과 직접 교섭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피해가 좀 큰 경우에,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는 뭐 자동차의 어떤 큰 결함에 있어서 뭐 갑자기 차가 멈춰가지고 큰 피해를 받았다거나 크게 사고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민간 소비자 단체가 피해 상담받아서 이걸 한꺼번에 딱 규모를 조사한 다음에 한꺼번에 기업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기관 중에서는 소비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업무를 행하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정부기관,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담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상담 받으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본 다음에 문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방법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갑자기 끝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친구들. 오늘 사실 우리 조금은 이전의 내용보다는 좀 더 여러분에게 와닿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와닿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 또 오늘 명언 보고 갈 겁니다. 오늘 명언은 이겁니다. 키케로라는 정말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죠.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오늘 좀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약간 마음이 놓여서 잘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루하루 알차게 잘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대학교를 잘 가는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대학교 이미 나온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삶이 주어진 한 내가 또 있는 힘껏 열심히 또 살아가면서 서로의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좀 더 값진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소중한 사람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게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